강남의 오래된 지하 노래방, 희미한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복도 끝방으로 그가 들어섰다. 정만호, 66, 소규모 건설 회사를 꾸려온 세월이 그의 어깨를 둔탁하게 만들었고 3번의 겨울을 묵묵히 넘긴 사람처럼 말수가 줄어 있었다. 10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몇 해 전 교통사고로 얼굴이 크게 달라진 뒤부터는 모임이 더 부담스러웠다. 그래도 거래처와의 약속을 피할 수 없어서 그는 늘 그렇듯 미리 술잔을 반쯤 채워놓고 들이켜는 시로시로 자리를 지켰다. 누군가 도움이 부를까요? 하고 떠드는 소리, 웃음소리, 익숙한 기계음. 외로움은 늘 이런 데서 모서리를 드러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어도 그는 늘 혼자였다.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다. 50대 끝자락으로 보이는 화장과 얌전한 미소, 말을 아끼는 눈매. 그녀는 옆자리에 앉아 편하게 계세요 하고 낮게 인사를 건넸다. 그 한마디에 오래전부터 굳어있던 그의 숨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잔에 술을 따르는 손놀림이 능숙했지만 서두르지 않았고 말수도 많지 않았다. 이상했다. 어딘가 낯익은 온기, 오래전에 들었던 목소리의 온도와 닮아 있었다. 그는 그 감각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잡힐 듯 말 듯 미끄러졌다. 늙는다는 건 기억이 희미해지는 일이라고 그동안 스스로를 설득해 왔지만 그날만큼은 그 희미함이 도리어 선명하게 아팠다. 그녀는 그에게 오늘 하루는 일 얘기 말고 좋아했던 노래 한 곡 좀 골라보라고 권했다. 그는 잠시 머무시다가 아내가 생전에 부르던 옛 노래 제목을 더듬었다. 화면에 가사가 흐르자 가슴속 잔설처럼 남아있던 말들이 녹아내렸다. 노랫말 하나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는 동안 그는 고개를 숙여 입술을 달싹였을 뿐 노래를 내지 않았다. 여인은 박수를 치며 좋은 노래네요 하고 웃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오래 쓰다듬었다. 나이를 먹으면 사람은 큰 위로보다 작은 호응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걸 그녀는 아는 듯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수록 동석한 이들은 점점 시끄러워졌고 그와 그녀 사이에는 오히려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는 묻지 못한 질문을 가슴에 넣었다. 어디서 당신을 닮은 기척을 내가 알고 있지.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래된 앨범을 넘기듯 부드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나이 들수록 손보다 눈으로 안부를 묻는다. 그는 그 눈빛 속에서 괜찮으세요? 라는 문장을 읽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소를 묻지도 않고 필요하실 때 언제든요 라고 답했다. 돌아오는 택시 안, 그는 도시의 불빛을 창에 비친 낯선 얼굴 위로 흘려보내며 생각했다. 낯익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목소리였나? 손의 속도였나? 아니면 오래전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의 냄새였나? 그날 밤 그는 잠을 설쳤다. 오래된 노랫말과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한 겹으로 겹쳐진 채로 그는 알지 못했다. 그 감각의 실마리가 과거의 사진 속에서 곧 튀어나올 거라는 것을. 아침 햇빛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거실 바닥을 사각형으로 덮었다. 정만호는 그 사각형을 피해 걸었다. 한밤의 빈자리를 건너는 사람처럼. 전날의 방, 네온, 노랫말, 그리고 그녀의 낮은 인사말이 자꾸 귓등에서 진동했다. 그는 주방에서 머그컵을 덥석 집어들고는 뜨거운 물이 끓기도 전에 가스레인지를 꺼버렸다. 커피 대신 오래된 카세트 상자를 꺼냈다. 아내가 생전에 흥얼거리던 곡들이 스티커로 어설프게 분류되어 있었다. 겨울, 발라드, 혼자. 손이 그 단어들을 지나가다 멈췄다. 자명한 물건들이 불쑥 낯설게 보일 때가 있다. 그날이 그랬다. 점심 무렵 그는 일부러 강남대로 쪽으로 걸음을 틀었다. 전날의 지하 노래방 건물, 복도 끝, 희미한 불빛, 카운터에 앉아있는 남자아이 같은 관리자에게
그는 너무 조심스레 물었다. 어제 그 도우미 아가씨 성함이 남자아이가 명부를 흘끗 보더니 말했다. 한윤희 씨요. 이름이 입안에서 미끄러졌다. 윤희. 남편을 먼저 보낸 뒤 아내가 노랫말을 따라 쓰던 노트 속에도 윤으로 시작하던 누군가의 이름이 있던가. 그는 떠올리려 애썼다. 그러나 기시감은 물속 비늘처럼 잡히지 않았다. 그는 근처의 중고 음반 가게에 들렀다. 먼지가 앉은 진열대 뒤쪽에서 아내가 좋아하던 곡이 담긴 테이프를 찾았다. 점원은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건넸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그는 봉투 안 테이프의 모서리를 엄지로 천천히 문질렀다. 플라스틱의 사각거리는 촉감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첫 밤을 넘긴 상처처럼 덜 아픈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집안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오래 비워둔 방의 냄새, 낡은 소파의 천. 그는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끼우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약간 늘어진 소리가 거실을 밀고 들어왔다. 사랑, 겨울, 기다림 같은 단어가 발끝에 와서 멈췄다. 그는 따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창문 너머 아파트 단지의 나무를 오래 보았다. 한겨울 끝자락의 가지들이 서로 기대듯 흔들렸다. 그 순간 전날의 그녀가 기이하게 가까워졌다. 말이 적고 서두르지 않던 손, 잔을 채우는 속도, 좋은 노래라고 웃던 온도. 그는 속으로 이름을 불렀다. 윤희. 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럽게.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잠들 기회를 놓쳤다. 당시 사고 이후로 밤이 길어질 때면 그는 귓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를 듣곤 했다. 아내의 건너편에서 들리던 아주 작고 일정한 숨. 그날 밤의 숨은 전날의 방으로부터 걸어 나와 거실의 사각형 빛 위에 누웠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관찰했다. 불빛들은 제각각 섬처럼 떠 있었고 그 사이를 건너는 다리는 없었다. 그는 알았다. 내일 그는 다시 그곳으로 갈 것이다. 다리를 한 칸 더 놓아보기 위해. 다음 날 오후 하늘은 미세먼지로 옅게 흐려졌다. 정만호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쥔 채 지하로 내려갔다. 명부를 보던 그 아이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한윤희 씨, 오늘도. 그는 말끝을 흐렸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후 타임이요. 5시에. 그는 얼결에 그럼 5시에 라고 대답했다. 사람은 가끔 자기 목소리를 나중에야 듣는다. 그도 그랬다. 5시를 얼마 남기지 않고 방이 어둑해졌다. 문이 열릴 때 그는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지난밤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조금 가벼웠다. 그는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어제 말씀하신 노래 테이프를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듣던 겁니다. 엉성한 문장이 그녀의 손에 가닿자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 오래 기억이 되어 둘은 노래를 부르지 않은 채 한쪽 모니터의 가사만 흘려보았다. 가끔은 노래가 배경이 되면 좋죠. 그녀가 말했다. 부르는 대신 지나가게 두는 일. 그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다. 몇 곡의 가사가 방을 채울 동안 그는 그녀의 손동작을 유심히 봤다. 잔을 따를 때 컵의 가장자리에서 두 손가락을 살짝 떼는 습관. 아내가 그랬다. 뜨거운 국을 말아줄 때도 약을 건넬 때도 두 손가락을 가장자리에서 일단 띄운 다음 받침을 확인하던 조심성. 기억 속 습관의 잔상은 정확한 지문처럼 그에게 남아 있었다. 자리의 끝 무렵 그녀가 말했다. 바깥 공기가 많이 누그러졌어요. 잠깐 걸을래요? 그는 허겁지겁 외투를 집어들었다. 두 사람은 지상으로 올라와 청계천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물소리가 약하게 들리고 돌다리가 낮은 조명을 받았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물 위로 고개를 숙이다가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는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치근함을 느꼈다. 오래된 앨범을 넘길 때 어쩔 수 없이 섞여 나오는 종이의 냄새 같은. 돌아서는 골목 입구에서 그녀가 말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 같은 문장, 같은 온도. 그는 그 말에 언제든을 밤새 베개 밑에서 더듬게 될 걸 알았다. 며칠 동안 그는 방을 정리했다. 사람을 기다릴 땐 집이 모습을 바꾼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어 과거를 한 움큼 꺼낸다. 아내의 사진, 낡은 달력, 반복해서 접힌 처방전. 그 중간에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다. 병원 복도. 스티로폼 컵을 든 누군가의 옆얼굴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종이컵을 쥔 손의 각도와 손목의 미세한 굽힘이 눈에 들었다. 그는 사진 뒤쪽에 적힌 연도를 읽었다. 2015. 아내가 떠나던 해. 사진을 찍은 순간은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컵의 양강무늬가 촉감처럼 되살아났다. 혹시 그때도. 그는 생각하다가 멈췄다. 기억은 늘 중간에서 자른 필름처럼 불쑥 끊긴다. 그날 밤 그는 어떤 문장에 자꾸 걸려 넘어졌다. 당신을 닮은 기척을 어디서 내가 알고 있지? 그는 직접적인 질문을 피해왔다. 나이 들수록 질문은 쉽게 굳고 답은 쉽게 부서진다. 대신 그는 작은 것부터 적어보기로 했다. 노트 한 장을 펴고 그녀를 둘러싼 소리와 속도와 냄새들을 적었다. 잔을 따를 때의 쉬, 웃음 끝에 쉼표, 가사를 읽을 때 눈동자의 좌우 움직임, 청계천 물 비린내를 싫어하지 않음. 망설이는 글자들이 늘어났다. 그는 노트를 덮고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다. 종이는 체온을 금방 받아들였다. 종이를 덮고 있던 손을 떼자 손바닥에 아주 희미하게 윤이라는 획이 남아있는 듯했다. 다음 날 그는 병원 쪽으로 갔다. 오래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건물. 로비의 향이 그때와 달라졌지만 엘리베이터의 느린 상승은 변함없었다. 7층 복도 끝에 작은 예배실. 그는 아무도 없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쐈다. 스피커에서 아주 작은 성가가 흘렀다. 그는 눈을 감고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따르던 누군가의 손을 떠올렸다. 그 손이 그녀의 손과 겹쳐지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둥그렇게 흔들렸다. 돌아 나오는 길.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봉사자 출입은 매주 목요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걸 그는 왜인지 오래 기억하게 됐다. 목요일. 그 단어가 그의 달력에서 천천히 빛을 품었다. 목요일. 햇빛이 유리창을 고르게 두드렸다. 정만호는 병원 1층 카페 구석에 앉았다. 잔의 가장자리에는 입김이 금세 사라졌다. 3시 반을 조금 넘긴 시각. 예배실 쪽으로 흰 가디건 하나가 지나갔다. 머리칼을 단정히 묶은 중년 여인의 옆얼굴. 그는 결코 성급히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인파에 섞여 일정한 속도로 뒤를 따랐다. 여인은 예배실 안에서 누군가와 짧게 인사를 나누더니 사물함에서 얇은 공책을 꺼내 들었다. 그 뒷모습에 그는 숨을 조금 깊게 쉬었다. 공책을 품는 팔의 각도. 아내가 진료 차트를 들 때 취하던 자세와 닮았다. 비슷하다는 말은 닮았다는 말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그가 예배실 문턱을 넘을 즈음 여인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방해가 되지 않게 가장 뒤편에 앉았다. 작은 낭독이 시작됐다. 시 한 편, 짧은 기도, 그리고 건강 연장을 바라는 아주 실용적인 소망. 여인의 목소리는 노래 때보다 약간 더 낮았다. 낮은 목소리는 오래 남는다. 그는 단어보다 숨의 길이를 기억했다. 낭독이 끝나고 누군가가 종이컵에 차를 따라 돌렸다. 여인이 컵을 받는 순간 컵의 가장자리에 두 손가락을 살짝 떼었다. 그는 그 작은 동작을 보는데
너무 많은 마음을 썼다. 끝나고 사람들이 파도처럼 흩어졌다.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여인이 공책을 사물함에 넣고 돌아설 때 그는 그제야 천천히 일어섰다. 여기서도 뵙네요.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다. 여인은 놀라지 않았다. 작은 미소로 그러게요 라고 답했다. 가끔 와요. 조용해서요. 그렇게 말하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그를 지나 창문 밖의 고무나무 잎에 잠깐 멈췄다. 그는 그 멈춤이 낯익었다. 아내가 떠나기 직전 계절의 캄캄함 속에서도 늘 창문을 보았다. 나갈 수 없는 사람의 시선은 창문에 오래 머문다. 그는 그 사실을 이제야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 같았다. 그날 헤어질 때 그녀가 먼저 물었다. 금요일 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는 대답 대신 어제부터 준비해둔 단어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언제든요. 같은 문장, 같은 온도.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서 작은 다리처럼 놓였다. 비가 내렸다. 금요일 저녁 노래방의 한쪽 조명이 깜빡이다 꺼졌다. 관리자는 대수롭지 않게 잠시만요. 누전인가 봐요 하고 나갔다. 방 안에는 음악만 남았다. 가사는 멈추지 않았다. 어둠은 두 사람의 박을 맞춰주었다. 사람은 가끔 밝을 때보다 어두울 때 더 정확하게 서로를 본다. 서로의 숨, 움직임, 침묵. 윤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병원, 자주 가세요? 정만호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가끔요. 오늘도 들렀어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가끔 가요. 뭐랄까. 거기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사람들이 더 짧게 해요. 짧으면 더 오래 남더라고요. 정전은 10여 분 지속됐다. 그 시간 동안 둘은 거의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렇듯 중요하지 않은 대화가 중요한 것을 감싼다. 불이 돌아왔을 때 눈은 조금 늦게 적응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그는 오래된 피로와 작게 접어둔 애틋함을 보았다. 그는 그 순간 어쩌면 이 모든 낯익음이 단 하나의 사건에서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아내의 마지막 겨울, 복도의 커피, 종이컵의 온기, 그리고 그때 곁을 스치던 누군가의 낮은 안부. 괜찮으세요? 그 문장이 그날 그녀의 눈에서 다시 밝혀졌다. 헤어지기 전 그녀가 말했다. 다음 주 목요일 혹시 오후에 예배실 옆 벤치에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은 서로의 시간을 믿는 방법일 때만 아름답다. 밖으로 나오자 비는 더 잔잔해져 있었고 인도 위 물기는 신발의 속도를 무디게 만들었다. 그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느린 걸음은 기억을 덜 흘리게 한다. 목요일 벤치 위로 햇빛이 기울어 누웠다. 윤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공책 대신 얇은 봉투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다. 지난번 말씀하신 테이프 잘 듣고 있어요. 그녀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 곡 사실 예전에 어느 병실 앞에서 가만히 따라 부른 적이 있어요. 정만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병실 앞에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낭독 봉사 끝나고 복도에서 어떤 분이 벽에 기대서 잠깐 눈을 붙이고 계셨어요. 아마 아주 지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그냥 복도에서 작은 소리로 누가 듣지도 못할 만큼 그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복도 끝 의자 하나, 머리를 벽에 대고 겨우 눈을 붙이던 저녁, 아내가 잠들어 있던 시간,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어디선가 흘렀다. 그는 그 소리를 꿈으로만 여겼다. 그 밤 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오래 고민했는데 이제야요. 봉투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내일은 그 노래를 불러줘요. 내 목소리 대신 당신 목소리로. 또박또박한 글씨, 아내의 필체였다. 종이는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한쪽에는 커피 얼룩이 작은 반달처럼 남아 있었다. 어떻게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윤희는 천천히 설명했다. 그날 복도에 떨어져 있던 거예요. 아마 급하게 적다가 주머니에서 빠졌나 봐요. 접힌 자국이 예뻐서 버리지 못했어요. 언젠가 주인이 보이면 돌려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그녀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문장마다 오랜 머뭇거림이 배어 있었다. 그는 종이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바닥이 따뜻해질수록 오래된 밤의 냉기가 물러났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고맙습니다. 짧은 말, 오래 남을 말. 그날 이후 둘의 자리는 조금 달라졌다. 노래방에서도 병원 벤치에서도 말의 질량이 이전과 달랐다. 어떤 진실은 설명보다 침묵에서 더 잘 자란다. 정만호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때 절 보셨나요? 윤희는 잠시 망설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이요. 벽에 기대서 잠들어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그래서 더 조심했어요. 누군가의 슬픔은 허락 없이 만지면 안 되니까. 한 문장의 끝에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의 아버지를 보냈어요. 그 일을 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남은 사람의 등을 많이 보았어요. 그녀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는지, 왜 노래방에서 일하는지 천천히 이야기했다. 낮에는 병원에서 낭독과 안내를 도왔고, 저녁에는 가끔 노래방에 불려 나갔다. 생활을 위해, 그리고 아마도 다른 사람의 밤에 들어갔다가 조용히 빠져나오는 법을 배워서 여긴 이상하게 사람 목소리가 안전하게 들려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는 그 말의 진실을 알았다. 어느 밤 그는 처음으로 마이크를 들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아내가 적어준 그 곡을 첫 소절만. 그녀는 박수를 치지도 감탄을 말하지도 않았다. 대신 끝난 뒤 잔에 물을 따라 주었다. 물은 술보다 오래 도움이 된다. 헤어질 무렵 그는 말했다. 언젠가 그날의 복도에 다시 가 보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요. 그렇게 맺은 약속은 소리 없이 오래 빛났다. 약속은 가끔 사람의 체온으로 유지된다. 겨울 끝. 눈보다 가는 비가 내리던 오후. 둘은 병원 7층 복도에 섰다. 소독약 냄새와 가벼운 세제향, 그리고 오래된 장판의 삐걱임. 그는 벽 쪽 의자를 한번 쓸어보고는 조심스레 앉았다. 자리에 앉는 데에도 의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녀는 복도 끝 창가 쪽에 서서 바깥을 잠시 보았다. 그날 여기서 아주 작은 소리로 따라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았다. 그는 종이를 꺼내 펼쳤다. 아내의 필체. 내일은 그 노래를. 그는 글씨를 한 획, 한 획 눈으로 더듬었다. 언젠가 자신의 눈빛이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준다면 바로 이런 식일 것이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의 의미는 달라져 있었다. 상처는 시간을 만나면 지형이 된다. 지나가야 할, 그러나 더는 피하지 않아도 되는. 여기서 한 소절만. 그는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서로를 보지 않은 채 벽을 바라보고 서서 아주 짧게 한 소절을 흘렸다. 복도는 그 소리를 가늘게 늘려두었다. 지나던 간호사가 조용히 발걸음을 늦추고 다시 속도를 올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둘의 안에는 많은 일이 일어났다. 그는 알았다. 이 짧은 소절이 더 긴 침묵을 덜 아프게 만들 거라는 것을.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가 말했다. 사람 목소리는 없어지고 나면 더 정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건 늘 어제의 목소리죠. 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종이를 조금 더 단단히 쥐었다. 손바닥에 작은 반달 커피 얼룩이 다시 묻는 것 같았다.
오래전의 밤과 오늘의 낮이 한 장의 종이로 얇게 포개졌다. 봄 초입, 공원 벤치에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퍼졌다. 작은 문화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낮 공연이 열렸다. 무대라고 불기엔 소박한 플랫폼 위로 윤희가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지 않았다. 대신 방금 전까지 접어들고 있던 공책을 관객석 첫 줄에 내려놓았다. 오늘은 누군가의 부탁으로 한 곡을 시작만 불러보려고 해요. 나머지는 각자 마음으로 이어서요. 객석에는 그를 포함한 몇 명의 얼굴이 조용히 떠 있었다. 그녀가 첫 소절을 시작하자 방 안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다. 누구도 박수로 자르지 않았고 누구도 과도하게 호응하지 않았다. 그게 더 깊은 호응이었다. 곡이 반쯤 흐를 때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래 안 쓰던 목소리를 겨우 꺼내 두 번째 소절을 받았다. 첫음이 떨렸으나 뒤로 갈수록 떨림은 한 장의 얇은 종이가 되어 노랫말 사이에 조용히 눌어붙었다. 공연은 그렇게 누구도 정해주지 않은 방법으로 끝났다. 박수 대신 숨들이 길게 이어졌다. 무대 아래로 내려온 그녀가 그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다. 이제 당신 목소리로도 충분해요. 그는 웃었다. 쉽게 입가에 오래 머무는 낯설 만큼 부드러운 웃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한 번 더 밝아졌다가 저물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보았다. 불빛들은 여전히 제각각 섬처럼 떠 있었지만 이제 그 사이를 건너는 다리가 몇 개 더 생겨 있었다. 아주 낮고 조심스러운 다리들. 그는 탁자 위에 종이를 펼쳐 놓았다. 아내의 글씨 옆에 조심스레 한 줄을 덧붙였다. 내일은 당신이 시작한 노래를 내가 이어서 부를게요. 문장을 덮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 겹 더 얇아졌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사진 속에서 뛰쳐나와 거실의 사각형 빛 위에 가만히 앉았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늙는다는 건 잃어버린 것 사이로 작은 다리를 놓는 일이라는 걸. 오늘 그는 한 칸을 더 놓았다.